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념 없는 동서로 인해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하다가 최근에야 해방이 되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서로 인한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형님, 저 임신했는데 어떻게 명절에 애들 옷 사입히라는 식으로 돈 한 푼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이는 아주버님네 힘들다고 따박따박 명절 때마다 애들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연장자인 쪽이 이렇게 저희를 홀대하니 기분이 안 좋네요. 말이야 명절에 애들 챙겨준 거라지만 서방님 공무원 공부한다고 5년 넘도록 노량진에 계실 때 돈 지원해줬던 걸 기억해야지. 그거 고맙다고 말하는데도 남편이나 나나 거절한 거라서 서방님이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거야. 정 돈 주는 게 아깝다고 하면 명절 때 애들 안 챙겨줘도 돼. 아니, 그건 저 결혼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게 한 푼도 없는데요. 공무원 남편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동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솔직히 받은 게 한 푼 없다고 하지만 서방님이 공무원 시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지분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가지고 솔직히 지금 형님이 고집 부리는 걸로 밖에 안 느껴져요. 동서 말고는 가족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심지어 서방님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왜 동서 혼자 난리야? 그러니까 앞으로 저 서운하지 않게 좀 챙겨달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하니까 저 차별받는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님, 설마 저 노래방 일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동서 노래방 일한 걸로 내가 무시하고 자시고 할 일이야 뭐 있겠어. 힘든 시절에 힘든 일 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정도지. 그런데 이런 문제로는 적어도 나한테 따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난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친해지기가 힘들어. 동서는 노래방 도우미 출신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방님의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죠. 이에 대한 자격지심인지 울분인지 사사건건 만만하다 싶은 저를 물고 늘어지는 통에 아주 짜증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야 노래방에서 일을 한 사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무슨 서운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일을 들먹이는 통에 스트레스가 많았죠. 무엇보다 자신이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꼭 갚으려고 하는 게 동서였습니다. 동서, 이번에 곶감 가족들한테 다 돌렸는데 우리 건 까먹은 것 같더라? 주소지 그대로인데 혹시 헷갈려서 그런 거면 물어보지 그랬어. 아니요. 주소지 그대로인 거 잘 알고 있고 형님한테는 일부러 안 보낸 거 맞아요. 혹시 명절 때 애들 옷 사입히라고 돈 안 챙겨준 것 때문이야? 만약 그런 거라면 동서 참 집요한 사람이다. 어쩜 그렇게 꽁한 걸 오랫동안 품을 수가 있어? 저야 뭐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복수를 못 하겠네요. 형님이 진즉에 잘못하시고 저 차별하신 거 인정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동서 차별하고 서운하게 할 마음 없었다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거라면야 인정을 하겠다만 일부러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서방님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 안 한 사람 중 하나가 나야. 그럼 찬성을 하지도 않으셨다. 이거네요? 어른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뭐 반골도 아니고 찬성할 일이 뭐 있겠어. 동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형님한테 제가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태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형님만 걸고 넘어지는 것 같죠? 그분들은 저한테 그래도 지금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종 집에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 맨날 차별하고 대면대면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라. 그럼 내가 고치든지 오해가 있음 풀든지 할게. 형님이 워낙 교묘한 사람이라 안 걸리게 하신 거잖아요. 괜히 트집 못 잡게.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줄 거야? 아, 말하다 보니 형님부터 먼저 태도를 고치셔야 할 거 하나 생각났네요. 저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물건 뭐 하나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 의심했었잖아요. 루아 커피인가 뭔가 하는 거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했었잖아. 동서가 말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상하다고. 동서 도우미 일하기 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딸까 고민도 했었다며. 그럼 당연히 커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냐. 근데 어머님 집에 있던 루아 커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을 때 동서가 뭐라고 그랬어? 커피 같은 거 자기는 먹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누가 봐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 아냐? 또, 지금 저 도우미 일하는 거 은근슬쩍 꺼내신 거 맞죠?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제 과거 이런 식으로 들추니까 제가 형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한테 잘해주시고 나서 서운하다 뭐다 말을 하시라고요. 이상한 것을 놓고 이상하다 짚었을 뿐인데 또다시 본인의 상처를 들먹이며 화제를 전환하는 동서였죠. 집안 사람들도 이렇게 저와 동서가 사이 나쁜 것을 알다 보니 어떻게든 친해지게 만들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종종 집으로 부르시며 친하게 만들려고 같이 만두를 빚는다든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죠. 예, 아가, 너 제발 좀 둘째 며느리한테 입 바른 말 하는 것 좀 그만두거라. 나이 먹어서 너희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속이 울렁거려서 그래.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동서 어지간한 문제는 참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 선을 넘고 물건을 훔친다거나 훤히 보이는 헛짓거리를 하니까 문제죠. 나도 걔가 가끔은 개념 없이 군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듬고 잘 대해주다 보면 걔도 인간인데 언젠가는 좀 마음을 돌리지 않겠니?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기왕 이씨 집안 식구로 받아들인 김인이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봐 주려고 하자꾸나. 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제가 화가 나요, 정말. 당장 저번만 하더라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유산 물려주는 걸로 운 좀 띄운다 싶으니까 대뜸 아파트 갖고 싶어요. 땅 갖고 싶어요. 그게 할 얘기인가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너도 이해해 주거라. 걔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이 많이 가난했다더라. 엄마는 이혼하고 아빠는 바람피고 매일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화목한 날이 없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더구나. 불쌍한 애다 생각하고 한번 잘해주려고 노력은 해보렴. 힘들긴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나중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모습을 하루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간곡한 요청을 듣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죠. 저는 동서와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고, 동서도 그런 마음을 아는 것인지 시어머니의 앞에서만큼은 제게 틱틱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어머님의 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동서한테 도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훔쳐가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자꾸 물건이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다. 아직은 뭐 귀금속이며 비싼 물건들은 안 건드는 거 보니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려주든지 할 테니까 신경 끄도록 해라.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노력해서 얻은 재물인데 집안 도둑년한테 그걸 다 뺏기도록 내놓아서야 되겠어요? 말을 해서 알아들을 종자였으면 제가 겁을 줬을 때 나중에라도 실토를 했었겠죠. 당장 지금만 해도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라고 부른 건데 또 도둑질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사실 아들 진우도 이거 짐작은 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무슨 우울증인가 치료하고 있다는데 주기적으로 뭔가를 좀 훔쳐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눈 감아 달라고 하니 내가 뭐라 따질 일이 아니겠다 싶구나. 세상에, 서방님께서도 이미 그럼 알고 있으셨대요?
저는 당연히 모르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 해다오. 따지고 보면 걔가 훔쳐가는 것들만큼 내가 뭐 주려고 할 때마다 뺏어 주고는 있다. 그걸 또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기는 하다만 어머님이 이렇게 모른 척 배려하는 줄 알면 동서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님 제가 넌지시 귀띔이라도 해볼까요? 그러지 마라. 일단 걔가 정서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둘째한테 약속을 이미 해뒀다. 너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야 많이 받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렴. 서로 많이 친해진 것 같으니 같이 부르는 일도 차츰 줄이려고 하마. 알겠어요, 어머님. 사실 저만 동서에 도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서방님이나 어머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우울증 증세라고 해도 물건을 훔쳐가는 걸 내버려 두고 있다니 저로서는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내심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존경했고 그 관대함을 조금이나마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동서의 도벽에 대해서도 같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 나중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금고가 털리고 그 안에 폐물들 몇몇이 제 가방에서 발견된 일이었죠.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서방님을 통해 바로 진실은 드러났죠. 얘야,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 형수. 제가 집 뒤져보니까 엄마 폐물이 다 발견이 됐더라고요. 아마도 형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집사람이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나도 너 의심이야 당연히 안 했다만 많이 놀라기는 했구나.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고 비밀번호 동서한테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내가 걔한테 시켜서 은행 돈 출금해 오라고 시킨 적이 몇 번이 있기는 한데 그거랑 비밀번호가 비슷해서 아마 알았나 보구나.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도 어이없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게 더 소름 돋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보세요. 금고 그거 여러 번 비밀번호 틀리면 경고 소리 울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비밀번호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긴 한 거잖아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비밀번호 맞춰보려고 올 때마다 시간 맞춰서 꾸준히 금고 확인해 봤을걸요? 어쩐지 금고 있는 서재방에 안 보던 책을 자주 본다 싶더니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니? 너한테서 폐물이 발견됐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잖니. 걔 지금 완전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기세로 여기저기 알리려고 벼르던 거 간신히 말려놨다. 물론 어머님이나 서방님이나 제 편 들어주시기는 하겠죠? 솔직히 저는 금고 비밀번호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해도 이렇게 열어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내가 널 믿지 누굴 믿겠니? 저도 형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집사람하고 잘 얘기해서 진실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집사람 우울증 핑계로 물건 훔치고 매일 거짓말하는 거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엄마랑 형수한테까지 이러니까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형수님이 추궁하는데도 거짓말하면 저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예. 너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힘들게 해놓고선 이혼이라니? 서방님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겠죠. 좋아요. 그럼 동서가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유 한번 알아내 볼게요. 어머님이 믿어주시자 제 가방에서 폐물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서는 제가 이제까지 물건을 훔쳐놓고는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며 오만 난리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모든 내막을 알고 보니 이건 무슨 사이코 패스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훔치는 걸 같이 눈 감아주고 참아줬더니 남에게 뒤집어 씌우다뇨. 동서, 나 사실 동서가 폐물들 내 가방에 집어넣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동서가 나 의심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본인이 훔쳐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 설마 제가 하는 말 괜히 또 트집 잡아서 몰이하시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들켜놓고 저 이미지 안 좋은 거 아니까 덤기 씌우려고? 난 동서가 노래방 도우미 했어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진짜 용서가 안 돼서 그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나 폐물 가방에 들어있는 거 알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동서 덕분이잖아. 갑자기 선물 챙겨준다면서 안 하던 짓을 왜 하필 그날 했을까? 이제는 챙겨준 사람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 진짜 이런 거 보면 정신병 있나 의심될 정도예요. 나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지문 감시까지 부탁했어. 동서가 설마 장갑까지 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폐물들 빼고 만지다 보면 제 지문 묻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형님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동서, 정말 마지막으로 물을게. 어머님 금고에 손댄 거 동서 맞지? 저 진짜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맹세라도 해야 믿으시겠어요? 내가 손댔으면 이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됐죠? 어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네. 지긋지긋한 동서랑 그럼 이제 연 끊고 기생충 같이 서방님한테 빌붙던 동서도 이제 이혼녀 신세 되는 거고. 뭐?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봐. 이거 서방님이랑 나눈 대화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가 저랑 이혼한다고요? 어디서 이런 허접한 합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세요? 나는 분명 동서한테 기회를 줬어.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고. 그런데 동서는 끝까지 사람 기만하고 속이려고만 들었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이혼이라니, 제가 알아듣게 좀 설명하세요. 참아주는 사람 우습게 알고 자꾸 선 넘은 동서가 이제 죗값을 받는다는 얘기지. 다들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주니까 정말 모를 거라 생각했어? 동서 불우한 과거며 우울증 생각해서 참아주고 있었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모르고 자꾸 엇나가? 이러니까 서방님이 동서랑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시지. 야, 너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니까? 왜 자꾸 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냐고. 너 이제 인생 망했다고 이 술집년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술집년? 술집년을 술집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예시네. 하여튼 이혼 축하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 미친년아. 발광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그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죠.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결국 동서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저는 지긋지긋하던 동서와의 관계를 드디어 끝맺을 수가 있었는데요. 결단을 내릴 당시만 해도 좋지 않던 서방님의 표정이었지만 동서에게서 벗어나서인지 하루하루 생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역시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깨닫고 이혼한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띠동갑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과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에 진작에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돈 벌어 할머니와 여유있게 사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했고 또래에 비해서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죠. 3교대 근무로 일을 해야 해서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경력직 직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1년 정도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주영아,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니? 아니요, 오늘 낮 근무라서 6시면 끝나.
할머니 내가 보고 싶구나.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갈비찜 좀 해주려고 그러지. 이 할미도 오늘은 수완이 좋아서 일찍 끝났거든. 나물 다 팔고 들어왔다. 우와, 고생했네. 우리 할머니, 나 바로 집에 가면 6시 반쯤 될 건데, 내가 따로 사갈 게 있나? 그냥 빈손으로 와. 그리고 옆 가게 박 사장이 그러던데 주영이 너 만나는 남자 있니?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 말하지 말라니까. 왜 뭐가 어때서 손주사위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팀장님이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띠 동갑 차이나. 나이가 많긴 많구나.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라도 있다니? 나야 모르지. 그런데 날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일 결혼하자고 난리야.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인데 조만간 한번 데리고 완. 이 할미가 별다른 능력은 없어도 오래 살아보니 사람 눈빛만 봐도 어떤지 다 알겠더라. 알겠어. 조만간 한번 데리고 갈게.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생긴 것도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편에 속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남들은 나이도 어린데 더 즐기다 결혼하지 그러냐며 제가 아깝다고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니 할머니는 나이 많은 게 조금 흠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잘 대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는 결혼해도 좋다며 이내 허락을 해주셨죠. 시댁은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생활하기 불편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해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솔직히 결혼이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제 할이라며 지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단단히 각오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따로 집을 마련해줄 형편은 되질 않아서 몇 년만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마냥 좋아했던 저였죠. 지금 어디니? 장 보러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어머니, 저 지금 들어가려고요. 장 보러 나온 김에 친구 만나서 잠깐 커피 한잔 했네요. 뭐라고? 너 지금 그럴 정신이니? 이제 2시간 뒤면 네 남편 퇴근하고 저녁 시간인데 저녁 준비해야지. 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네 할머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지금 당장 튀어와. 엄마, 나 오늘 회식해.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저녁 챙겨 먹어. 나 좀 늦어.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알았다. 우리 걱정은 말고 일 보고 들어와. 오늘도 좀 늦네요? 나도 다시 공장 가고 싶다. 얘 좀 봐.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여자는 그저 남편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일하던 사람이라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긴 하네요. 이참에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말도 마라. 너 살림도 아직 배우려면 한참 남았어.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니? 저 사람 혼자 버는 것보단 낫잖아요.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고. 그럼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나 때는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다 알아서 먹고 잘만 살았다. 네가 아직 살림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 퇴직하면서 받은 돈도 있고. 그럼요. 열심히 살림이나 배워야죠. 다음 주에 아버님 요양원 가는 날인데 저만 가면 되나요? 그래, 난 볼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룻밤 자면서 시아버지 수발도 좀 들어주고 그래라. 그 양반, 우리 안 본 지 오래돼서 적적해 할 거다. 당신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네. 나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이 많아져서. 아무튼 난 오늘 늦으니까 먼저 자. 예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 세아가 버릇만 나빠지는 거 모르니? 에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요. 아무튼 나중에 봐. 알겠어요.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이유는 그저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할머니까지 알들살들 잘 챙겨주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느샌가부터 본인 일에만 집중하며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생겼겠다. 온갖 집안일은 저에게 맡기셨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어린 나에게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병수발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 몇 끼니 해먹이며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남들은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한 해만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저 살림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남들은 한참 멋부리며 사회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때 전 그냥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왕래를 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한 게 전부였죠. 어머니, 할머니, 저 임신 8주 차래요. 그게 정말이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애 들어선 거 맞아? 반응이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우리 마누라 큰일했네.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뭐라고 임신했어 나이고 우리 손녀 기특하기도 하지 입덧은 없고 네, 없어요. 이 녀석이 효자인지 입덧은 없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번에 연락드려요. 오늘 나 일찍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봐. 어디 병원이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여기 튼튼 산부인과고요. 손주 소식이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나 대신에 우리 손녀 축하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할게요. 네 사장어른. 그렇게 할게요. 세아가 어디쯤이니? 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왜?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게? 이제 아이 들어섰는데 몸보신도 좀 해야지. 아니, 글쎄, 세아가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도 얼른 집으로 오렴.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하던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린 며느리 봐서 손주까지 생겼는데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세히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끼려고 하면 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동안에도 온갖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 자신은 출산하고 바로 밭일하러 나갔다며 난리를 피워댔죠. 저도 하나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처사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제게 말하며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만삭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임신 초반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남편 내조하랴, 시어머니 받으리랴. 그리고 그 몸으로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 몸이 나만하질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가요. 저녁 먼저 드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손으로 직접 저녁상 차려 먹으라 이거야?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어머니도 음식 하실 줄 아시잖아요. 저 오늘 만나는 친구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는 거냐?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당장 와서 저녁 준비해. 당신, 오늘 친구 만난다는 말 없었잖아. 나도 오늘 볼 일 있어서 늦는다고. 출장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엄마 챙겨야지. 너무들 하시네요.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추호도 안 하네요. 뭐가? 아이 떠나보내고 제일 힘든 건 나야. 그 마음 위로해주러 친구가 온다길래
만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밥도 못 차려 먹어? 안 그래요, 어머니? 이 말본새하고는 아이고야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으려드네. 아이 잃은 게 우리 탓이냐?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네 탓이지. 맞아.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당신 나이도 어린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임신 초기에 쉬지도 못하게 한 게 누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쉬지 말라고 했니? 네가 알아서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쉬면 될 일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바락바락 대드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도 똑같은 여자잖아요. 그럼 적어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요예요? 며느리가 유산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도 그래. 나 위로해 준 적 있어? 맨날 야근에 출장해. 나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했잖아. 내가 식모야? 내가 심부름꾼이야?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유산을 한 저는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며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던 건 종종 연락을 해오던 형님 덕분이었어요. 제 소식을 들었다며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공감해준 분이 바로 형님입니다.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며 잔소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달라지는 모습 따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왠지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나이가 있던 사람이라 잠금을 해두거나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메신저를 보는데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겠을 정도로 적나라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했죠. 당신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다녀? 어디야? 집에도 없고. 나 요즘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우리 엄마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면 어떡해? 엄마가 당신 연락 안 받는다고 난리야. 내 알바야? 차단해놔서 연락 온지도 몰랐네. 차단을 해? 왜? 당신 제정신이야? 요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야, 이제 그만 좀 해. 어머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자기 엄마 밥은 좀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 뭐?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말 한 번 잘했다. 너는 나보다 12살이나 많으면서 밥 한 끼 못 차려 먹냐? 너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시집와서 니들 뒤치다꺼리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거야? 니들 똥은 니들이 닦으라고.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할머님한테 너 이러는 거 다 말해버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미친여 편내가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돈이나 펑펑 써대고. 그래 말해봐. 이 멍청한 자식아. 그리고 그 카드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거 다 니네 엄마가 쓴 거거든?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 너 지금 놀러 다니는 거 누구 돈인데?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네가 준 카드는 애초에 나 가지고 있던 적도 없었어. 잘난 너네 엄마가 귀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가져다 쓰던데? 정말 엄마가 쓴 거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너 당장 집에 들어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증거도 다 있고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뭐? 네가 그걸 어떻게? 그 여자 임신도 했다더라? 보는 눈은 있어서 또 꼴에 어린 여자 골랐던데? 그 여자는 돈 좀 있는 집인가 봐?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랑 한번 잘해봐. 아니, 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정리하고 올게. 그럼 됐지? 미친놈이네. 네 아이 임신한 여자 버리겠다고?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내 애 임신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지. 증거 다 갖고 있다고. 너랑 그 여자랑 같이 병원도 다녀왔더만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라.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카드값도 해결해야지. 당장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는 나는 돈이 있겠니? 나한테 빌려달라는 말 하려거든. 꺼져줄래? 그리고 너 우리 할머니한테도 돈 받아갔더라? 그거 다 물어낼 준비하고 있어. 카드값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요.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저는 그날로 시댁에서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니 할머니가 대충 짐작을 하셨는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밥이나 마음껏 먹으라고 푸짐하게 한상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워낙 명백하다 보니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새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내연녀는 그제서야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로 충분한 돈을 받았고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접근 금지나 통신 제한이 가능해서 바로 신청해버렸어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버렸답니다. 그 뒤로 저는 할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마련했고 거기서 할머니와 나물도 팔고 반판도 만들어 팔고 소소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니 딱히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과 할머니가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했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할머니와 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도록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신우이의 핍박 속에서 지내던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이사 가는 날 반포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기사님이 포장 이사로 바꾼다고 하셔? 아, 그거 반포장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냥 포장이사로 하라잖아. 괜히 돈 아낀다고 반포장해봤자 더 고생만 한다니까 그냥 포장으로 했지. 아니, 시어머니랑 형님이 돈 아끼라고 평소에 잔소리 하셔서 우리 반포장으로 한 거 잊었어? 응, 알지. 근데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반포장이사 힘든 거 아니까 그냥 포장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가 처음에 반포장 말고 포장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그리고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막상 돈 입금하는 것부터 연락은 죄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혼자 결정만 덜렁 내리면 어떡하라고? 내가 덜렁 결론 내리고 연락한 거 아니야. 누나가 이사하시는 기사님한테 말한 거지. 나도 누나가 이미 바꿔놓은 거 조금 전에 들었을 뿐이라니까? 왜 자꾸 엄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다운 척은 엄청 해대더니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에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몰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미리 말을 해줘. 저번에도 온천인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할 때 나 쏙 빼고 갔었던 거 기억나지? 가족 행사 좋은 일 있다고 할 때는 빼고 부르고 굳은 일 할 때는 나 시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잘 말을 해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말을 잘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화를 좀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역할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다.
일단 내가 좋게 말을 해볼게. 나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당신만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까지 얽혀서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앞으로는 신경 써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댄스 학원의 강사로 매력적이고 남자답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보니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독히도 우유부단하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잦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누이는 아예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오늘 나 책상 배달한 거 조립이 필요한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이런 설명서 같은 거며 혼자 조립하는 거 못하잖아. 요즘은 책상 같은 거 주문할 때 조립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올케가 이런 일 야무지게 잘하는데 괜히 생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 설명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짜장면 좀 사주고. 올케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짜장면이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사는 제가 했는데 왜 형님이 짜장면이 땡기세요? 그리고 형님이 막상 돈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히려 좀 사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도 제가 하러 가는 건데 공짜로 부려먹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설마 올케, 그거 농담이라고 한 말이야? 책상 조립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나중에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랬어. 당장 내가 올케가 사주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농담식으로 저도 얻어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형님 생각해보시면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밥 사고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는 나한테 평생 먹을 거 사고 이자 따박따박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나한테 돈 빌린 거야 없지만 현백이 취직한 자리 내가 다 마련해 준 거잖아. 내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 인맥으로 사정사정해서 장만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자격 있지 않을까? 형님이 자격 운운하시기에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봐 올케. 나 결혼정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올케 스펙이면 50대 할아버지도 간당간당한 거 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번듯한 직장 가진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준 거잖아. 덕분에 다달이 월급 넉넉하게 나오는 남편 두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도 팔자 좋게 지내고 있고. 형님이 제 남편 직장 장만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저도 형님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말씀이 많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뒹굴거리다뇨, 제가요? 그리고 50대 할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올케 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반찬들이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없더라. 집에서 그때그때 반찬 만들어줘가면서 현백이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냉장고에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처먹으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했어. 끼니마다 요리를 차리려면 저한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형님이며 어머님이며 남편이 용돈 갖다 바치는 통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장 보고 그때그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봐. 뭐든지 올케는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케를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저라고 형님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오구구 하시면서 제가 힘든 건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저로서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인간인 이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됐고. 나는 올케랑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손윗 사람한테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됐겠다 싶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올케한테 좋게 대할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형님이 먼저 사과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시누이의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니 오히려 불편하기는커녕 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불러대고 괴롭히는 꼴을 안 봐도 되니 아주 만족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 사과를 해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우이는 본인이 또 아쉬운 일이 생겼는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옳게. 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 안 그래도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저야 뭐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늘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평생 저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요? 옳게 보고 싶은 때에 뭐 시기라도 정해져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옳게한테 막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랫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드려야 했는데 에이, 지나간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보다 더 건설적인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건설적인 얘기면 대체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아,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아버님도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어머님까지 그러셔서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막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올케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어떤가 해서. 대신 내가 올케 일하는 만큼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신경을 그만큼 써줄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 남편도 챙겨야 해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현백이한테는 내가 이미 말을 해뒀어. 올케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네. 이번에도 남편을 통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자기도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서 또 핑계와 변명을 대더군요. 이런 남편을 매일같이 보느니 차라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간을 하고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됐는데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전과 같이 기력이 없었고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제 병간을 정말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네. 당신 요즘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할 거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없어도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누나가 반찬 여기저기서 얻어온 걸로 챙겨놨거든. 당신이 고생하는데 굳이 요리해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 미안하니까 걱정 마. 형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조만간 내가 한번 들릴게. 아냐, 아냐. 당신은 그냥 거기서 엄마나 잘 돌보고 있어줘.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웬일로 당신이 고집을 다 부리네? 알았어. 그럼 뭐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줄만 알았죠. 신우이가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올케가 엄마 많이 챙겨준 덕분에 나나 현백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니 저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힘들긴 하지만 형님께서 돈도 주신다고 하니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한데 인증샷 같은 거 날마다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쓸고 닦았다.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온도차가 있거든. 나 그래도 올케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으면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올케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와주라.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응?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편 내버려 두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알지. 올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배려할게.
대신 집안일 날마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사진 좀 찍어줘. 나 올케가 그 집에 계속 붙어 있다는 거 사진으로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청소야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돈을 주는 입장이라지만 좀 깐깐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을 많이 챙겨주니 참을 만은 했죠. 또 제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 미리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편하게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남편이 혼자서 밥을 해 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베개며 칫솔이 보이지 않는 것 등 저라는 사람이 지냈었다는 흔적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더라고요. 당신한테 반찬 좀 해줄까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요리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엄마한테만 잘 신경 쓰면 된다니까?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신경 충분히 잘 쓰고 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왜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래? 하여튼 됐다면 된 줄 알고 괜히 참견 같은 거 하지 마. 어차피 나 며칠 출장 갈 거라 당신 보지도 못해. 그래? 어디로 출장 가는데? 뭐 취조라도 해?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출장 간다면 그런 줄 알라고 좀. 우유부단한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신발을 감추고 제 흔적을 지운 뒤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씻더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출장 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둘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집에 올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간병이나 좀 잘하고 있으라고. 누나한테 돈까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이상하다. 집에 뭐 감춰놓은 거라도 있어? 들키면 안 될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네.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자꾸 그러니까 사람 화를 돋구고 그래? 당신이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 고집도 잘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앞으로는 당신 말 경청할 테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라. 뭔가를 감추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 신우이의 주선을 통해서 남편이 맞선을 봤었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죠. 그제야 신우이가 돈까지 써가면서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편까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답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제가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집을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찾아냈습니다.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올케. 우리 휴양하고 올 테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인증샷 보내. 대신 이것도 다 돈으로 쳐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돈으로 쳐주니까 양반이잖아. 농담이라면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올케 완전 어른 다 됐어. 너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거랑 잘 지내는 게 어른이면 난 그냥 어른 안 할란다. 뭐? 올케 미쳤어?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니. 뭔 막말을 이렇게 뜬금없이 해? 혹시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낮술이라도 거하게 마셨어? 아니, 니들 개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개밥 사료로 제사상 잔뜩 차려놨어. 이 개 같은 놈들아. 뭐? 개 같은 놈들? 올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묻자. 네가 제사상 차리라고 할 때부터 바로 욕 뱉고 싶었던 거 참았던 이유 뭔지 알려줄까? 시부모님, 아니, 개 같은 종자 낳은 년놈들부터 싸질러진 년놈들까지 죄다 한통 속인 거 알아내려고 그랬던 거였어. 서랍 뒤져보니까 청첩장도 나오고 이미 상견례도 한 거 같더만. 이 미친 것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했다. 올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침착하고 얘기부터 듣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물어가면서 고소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백이 스펙이 아깝잖아. 올케만 좀 참아주면 우리 집안도 더 좋은 집안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솔직히 올케 싫어한다고. 나도 좀 이뻐할 수 있을 만한 올케 좀 받아보고 싶어. 좀 도와주라, 응? 미친년, 아주 상종을 못할 년이구만. 제발 좀 넘어가 주라. 내가 돈으로 다 갚아줄게. 200만 원이면 될까? 엄마 돌봐준 거랑 해서 위자료까지 그걸로 좀 퉁쳐보자. 올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사람이잖아. 더 듣고 있자니 귀가 썩겠다. 꺼져. 올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시누이의 주도하에 몰래 결혼을 하려던 남편은 상대 집안에 발각이 나서 따귀를 거하게 얻어맞고 사기죄로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 악화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동생이랑 재결합해달라며 애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형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약 올라서 죽으라고 저딴 동영상을 올려? 저딴 동영상이라니요? 오늘 셋째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거 보시라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동서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아이가 니네한테는 셋이나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올린 거잖아.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안 올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셋째 말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만 사람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네 새끼 말하는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동영상을 단톡방에 질질 풀고 다녀? 알겠어요. 그럼 가족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죠. 설령 형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요. 너네만 안 올리면 돼. 내가 뭘 올리던지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형님 눈치 보느라 해야 하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저희 집 애들 동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애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고 공평하게 하시죠. 저도 안 올릴 테니까 형님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안 올리시는 걸로. 그래, 올리지 마. 아무도 올리지 마. 오랜 난임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나이 41살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저도 평소 형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뒤로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드렸는데 형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한테는 못 올리게 했던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형님은 10분에 한 번꼴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혜준이 돌잔치에 안 와? 너 신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야 되겠니? 큰애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니? 네? 돌잔치라뇨?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큰애가 분명히 너한테 전달했다던데. 한성이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치고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혜준이 돌잔치에 제가 왜 일부러 빠지겠어요. 이유야, 아주 많지. 너는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큰애는 좀 늦기는 했어도 한 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질투난 거 아니니? 사람들이 너 안 온 거 알고서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혜준이 돌잔치인데 저만 쏙 빼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동서. 나는 분명히 동서한테 톡도 하고 집으로 초대장도 보냈는걸? 저희 집에 온 초대장 없고요. 톡도 온 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장은 우체국 아저씨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톡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전송이 안 됐나 보지. 나는 분명히 초대했고 동서가 안 온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오늘 돌잔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긴 하세요? 동서가 평소에 날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지. 동서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뭐라고 해도 아예 답이 없잖아. 나는 동서가 가끔 단톡방 나간 줄 알고 멤버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야 형님이 아이 사진을 과하게 보내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저희 아이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선 형님네 아이 사진은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달라고 하도 성화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선에는 딸만 셋이라 영 실속이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혜준이야말로 진짜 친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내가 별도리가 있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드려야지.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나랑 어머님 사이에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동안 아이 많다는 이유로 관심 조금 받았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우리 혜준이가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거든. 형님의 말대로 온 집안의 관심은 형님의 아들인 혜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혜야, 이 동영상 좀 봐봐. 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네가 아동 치료 쪽 전문가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내 눈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애기인데 그래? 우리 형님 아들인데 말야. 형님 말로는 얘한테 발달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놀이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무슨 센터에서 4군데나 다니고 있어. 센터를 4군데가 다닐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진이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형님은 자기 애가 센터를 4곳이나 다닌다면서 맨날 우는 소리 불쌍한 척을 하고, 시부모님들은 형님이랑 친손자 불쌍하다면서 그 센터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시다니까. 어머머, 그 센터 비용만 해도 꽤 될 텐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 셋 낳고 사는 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내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나도 바란 건 없었어. 근데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누구한테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말야. 형님이 아들 낳자마자 병원비, 조리원 비용 싹 다 해주시고, 옷이며 장난감 전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치시더라. 최근에는 걔가 다니는 센터 비용까지 내주신다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관심을 끊어야겠지. 이러다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형님네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일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센터. 혜준이 놀이치료 받으러 왔어. 아, 놀이치료센터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머님이 비용 다 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왜? 안 입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혜준이 치료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센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 전문가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내일의 관심 꺼. 혜준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님이 혜준이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형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저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를 들쳐업고 형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 음식 솜씨가 짱이구나.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갈하니.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죠. 둘째, 너는 어째 이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저희 둘째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머님 병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원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이에요.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를 셋씩이나 낳아대니 그렇게 애들 몸이 약하지. 쯧쯧. 네? 나처럼 하나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말야. 케어도 안 될 정도로 줄줄이 낳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보살필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말이 돼? 그거 아주 애새끼가 아니라 짐덩어리네. 짐덩어리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네들 딸 줄줄이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둘째 낳고 못 낳게 했었어야 하는데 기어이 셋째까지. 아이고, 저 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님, 됐고,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입원해 있는 처지니까 둘째 네가 차례 준비하거라.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차례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보내주세요. 형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귀찮겠으리.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할 테지만 형님께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서 보내시는 게 이 집안 며느리 된 도리 아닐까요? 형님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아, 알았어. 동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한다.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손윗사람을 막 부려먹네. 가식 덩어리.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음식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음식이 담긴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형님이 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먹기가 싫을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도 처참했고요. 저는 그 음식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퀵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차례 음식이에요. 입원해 계시더라도 드실 건 드셔야죠. 한번 맛 좀 보세요. 둘째야, 너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너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조상님이 네 음식 먹고 천벌 내리시겠다. 어머, 그렇게 맛이 별로예요? 네가 첫째 밥만 닮아봐라. 내가 널 구박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는데 너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기도 안 차는구나. 이딴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거 첫째 형님이 한 건데요. 뭐? 형님이 어머님께 갖다 바친 반찬들, 그거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자랑질 하려고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낸 것 뿐이라고요. 너는 이제 하다 나랑 첫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한 말 절대 못 믿어. 딸 셋 낳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 낳은 첫째 며느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 아들 치료센터 다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자기 옷 쇼핑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형님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센터 다니는 비용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걸요? 어머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자기 사치하는 비용으로 펑펑 써버렸으니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한 거죠. 형님은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돌잔치에도 초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까지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 음식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따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형님 음식 솜씨? 그런 거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도 밉지만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딸 셋 낳고 어머님께 뭐 도움 바란 게 있나요? 전부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랑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세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신 거면 저는 어머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다. 아무래도 첫째는 좀 짠한 게 있잖니. 난임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아들 하나 낳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첫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뒤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형님에게 가던 모든 지원은 끊어진 상태이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가볍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형님의 실체를 모두에게 까발린 게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판이나 유튜브 사연을 잘 챙겨보는 35살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답니다. 요즘엔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점점 그 말을 실감하면서 사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되어버렸어요. 딱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는 할 순 없겠지만 남들이 다 아는 사이였으니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사연을 써내려가면서 편의상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군대를 다녀와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취준생이었죠. 당시만 해도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났죠.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면접 볼 때 입을 정장 좀 사게 돈 좀 보내줘. 지난달에 산 건 어쩌고? 이제 계절도 바뀔 때 됐고 솔직히 유행도 지났고 왠지 새 옷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면접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야. 그건 그렇지. 내가 지금 계좌로 50만 원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오케이, 확인했어. 역시 자기밖에 없다니까. 그나저나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 아니야?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내가 벌어둔 돈이 없으니까 딱히 뭘 해드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엄마가 많이 바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야. 여자들 마음은 그게 아니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선물을 싸. 이렇게 너한테 매번 빌려 쓰는 형편에. 이게 왜 빌리는 거야?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지. 내가 벌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역시 자기는 쿨해서 좋아. 내가 나이값 못한다고 욕먹는데도 자기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선물은 뭘로 해드리면 좋을까?
안 그래도 저번에 백화점에서 목걸이 세트 보시던데 그게 가격이 좀 나갔어. 얼만데 그래? 80 얼마 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요즘 금값도 많이 떨어졌고. 이왕 해드리는 거 좋은 거 해드려. 내가 10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꽃이라도 한 다발 더 사드리고. 허튼데 쓰면 안 된다? 알겠어. 그나저나 오늘은 일 늦게 끝나. 늘 그렇지. 손님들이 가야 끝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하필 동창 모임이라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못 보겠네. 면접 준비해야 해서 잠깐이라도 보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보자고. 나 손님이 불러서 가봐야 해. 수고해.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호구 같죠? 22살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한 뒤로 무엇에 홀렸는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자처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결사반대하셨지만 워낙 확고하게 굴었던 탓에 저를 지지해주며 남편과의 동거를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녘까지는 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적성에 안 맞기도 했고 부모님을 따라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남들은 마트가 뭐 대수냐고 하지만 이래봬도 부모님은 전국에 체인점이 30개가 넘는 마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변변찮은 직업도 아니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딸이 불쌍하셨는지 원래 직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조금 더 쳐주셨고 덕분에 생활은 모자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아가, 저번에 현성이 통해서 선물 잘 받았다. 어머,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역시 어머니가 보시는 안목이 있으시죠. 현성 씨가 언급해줘서 제가 수월하게 골랐어요. 아주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제 너네들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아직 현성 씨 직장도 안 다니고 저희도 지금이 더 좋기도 하고요. 자리 잡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야 너희들이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그러다 나이 다 까먹고 애도 안 낳고 그럴라고? 에이, 아니죠. 현성 씨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합격 못하면 죽어야 된다면서 아주 이를 갈더라. 이번에 대기업에만 3군데 지원했다며. 아유, 그 놈의 새끼 눈만 높아서. 솔직히 이왕 취직하는 거 좋은데 하면 좋죠. 그러다 너 떼놓치고 후회할 일 생긴다. 준비 안 되어 있어도 이때다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러다 좋은 사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오빠랑 저랑 보낸 세월이 얼만데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챙겨주신 반찬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 현성이 굶지 않고 잘 챙겨줘서 나도 반찬 해다 줄만 난다. 그리고 너 요즘 수입 좀 어떠니? 저야 뭐 똑같아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도 아르바이트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잘 챙겨주기나 하겠니? 너무 일만 하면서 지내도 못 써. 차라리 너도 현성이처럼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건 어때? 에이, 저는 어디 한 군데에 얽매이는 게 싫어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생동감 있고 좋은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많이 보태주질 못한다만 그래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해줘야 한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집 전세로 돌렸다며 누구 명의로 했니? 제 명의로 했어요. 대출 안 받고 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들 명의로 안 하고? 제 돈 들어갔으니까 제 명의로 했죠. 오빠가 아직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살던 집이라서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 기죽이지 말아라.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번듯하게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하잖니. 거의 10년 가까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불평 한 번 없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교육받으러 가야 한다길래 축하 파티를 해줄 시간도 빠듯하겠더라고요.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남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주기 바빴어요. 저는 따로 만날 시간은 없고 해서 직장 다니면서 입고 다닐 옷 사라고 200만 원을 보내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축하 선물이라며 지갑은 두둑히 채워 다니라며 300만 원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취직한 탓인지 어느샌가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자기야, 오늘도 야근이야? 신입사원이 맨날 그렇지 뭐. 아직 일도 배워야 하고 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집에 못 들어온 지 2일째인데. 낸들 알아.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걸 어떡해. 아니, 나는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월급도 박봉인데 조금 편하게 쉬게 해주지. 회사 일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자기랑 이렇게 연락하는 순간에도 보고서 하나는 더 만들어야 돼.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래. 너 지난번에 보약 지으라는 거 지었니? 아니요, 제가 깜빡했네요. 아니, 너는 깜빡할 걸 깜빡해야지. 우리 아들 먹일 건데 그렇게 소홀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오늘 가서 바로 맞출게요. 쯧쯧. 젊은 게 벌써 그러면 되니?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집에 가보니까 살림이 아주 개판이더구나. 너는 그동안 뭐 했던 거니? 저도 밤낮 없이 일하면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오빠도 취업 준비하느라 밤낮 없어서 저희가 집안일에 많이 손을 못 댔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켰어? 네? 원래 분담해서 했었는데요.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그러니까 애가 취업이 늦어지지 취업 준비만 해도 모자란데 집안일까지. 어휴, 내가 복장이 터진다, 터져.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원래 집안일은 누구 하나 몰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자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어떡해요. 으이구, 자랑이다. 이제 대기업 다니는데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지.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어머니, 요즘엔 같이 하는 게 트렌드예요. 남자도 집안일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 우리 아들한테 일 시켰다가는 내 손에 죽어.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서운해봤자지. 니까짓 게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비교나 되냐? 너네 집안은 또 어떻고? 어머니, 왜 저희 집까지 걸고 넘어지세요? 저희 집이 뭐 어때서요? 너네 집 동네 구멍가게나 운영하잖니? 저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도 아니고 고작 구멍가게인데 그거 갖고 유세 부리는 거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구멍가게가 무슨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규모 나름 크거든요. 규모만 크면 뭐하냐? 사람들이 브랜드 찾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넌 아직 인생을 헛살아서 모르는 게 많은 거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친정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진작에 알아차리고 파혼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지도 못했네요. 남편이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의 잦은 외박과 출장에 오히려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무시당한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현성 씨랑 교제 중인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랑 뭘 해요?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네. 현성 씨랑 교제 중이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아, 그러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성 씨가 말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이야기하려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까놓고 말할게요. 현성 씨랑 헤어지세요. 그쪽이 뭔데 헤어지라 말아예요? 우리 같이 산지 5년도 더 됐거든요. 그게 왜요? 남녀가 동거도 할 수 있고 난 이해해요. 어차피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인가? 예민? 지금 그런 단어 쓰는 게 적절치는 않을 텐데. 아, 아니면 현성 씨 뒷바라지 하면서 쓴 돈들 때문에? 그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요. 뭐 대충 5천만 원은 되나요?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예요. 어이가 없네? 지금 그쪽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실수는 그쪽이 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들러붙을 생각이나 하고. 현성 씨랑 이미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헤어져요. 어머니, 이 여자가 말을 안 듣는데요? 세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새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란다. 그동안 현성이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다. 이제 그만 헤어져 주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했다지? 그럼 이제 너랑은 볼 일 없는 거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소기업 같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직업도 없는 너 따위 필요 없으니 헤어지거라.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뭘 한다고 그러니 생활비나 벌 수 있니? 너무 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현성 씨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 헤어지라는 소리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발버둥 대지 말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잘 통하니 다행이구나. 세아가 말했던 돈은 보냈니? 아니요, 지금 보낼게요. 받았지. 이제 잘 먹고 떨어지거라. 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정말 후회할 짓 하시는 건데 제발 후회하시길 바랄게요. 반응이 왜 그러니 찜찜하게. 아무튼 이제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렴. 저는 더 이상 자존심에 상처 내기 싫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이야 금방 회복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부모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우선은 애써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에 대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말이죠. 때마침 부모님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는 사업을 물려받아도 될 것 같다며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으라 하셨죠.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슈퍼마켓이지만 대기업에서도 저희 마트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어이없는 이별과 함께 저는 부모님께 사업을 물려받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엄청난 매출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연 매출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잘릴 걱정 안 하고 허튼 짓만 안 하면 돈이 술술 들어오게 되는 수준이었죠. 자기야, 잘 지냈어? 이게 누구야? 박현성 씨랑 최정자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다름이 아니라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나요? 아름아, 내가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어디서 개가 짖나? 내가 네가 고생한 건 새까맣게 잊고 그년한테 홀려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러니 이제 그만 날 좀 바라봐 줄래? 그래, 보아하니 너도 솔로인 것 같은데 아직 마음 안 변했으면 다시 시작하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건 다 용서해 주마.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요. 이보세요. 정신 안 차려요? 그러지 말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들어보니까 너 부모님 마트 인수해서 잘 되고 있다며? 연매출이 장난 아니던데. 신문에 난 A마트가 너네 마트 아니야? 맞아. 그걸 이제 알았니? 사실 나 해고당했어. 나랑 만났던 그 여자가 우리 회사 사람인데 유부녀였지 뭐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었고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내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진짜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내가 왜 너랑 다시 시작해? 그렇게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꺼져줄래? 아니, 잠깐 A마트라고 했니? 네, 그런데요? 동네 구멍가게라면서요? 왜요? 저희 가게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거 전국에 체인점만 수십 갠데 너 왜 그런 걸 말을 안 했니? 제가 이런 걸 다 일일이 말해야 해요? 그리고 마트 사업하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개무시한 건 그쪽인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아, 당신 아들 꽂아달라고? 아니, 이번에 몇백억 매출 났다고 기사 난 것도 봤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면 진작에 말을 하지. 난 그저 동네 마트 운영하는데 잘난 척 하는 줄 알았잖니. 아휴, 우리 며느리가 A마트 사장이라니. 당신 정말 대단하더라. 이제 내 마음 받아주는 거야.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시네요. 누가 다시 만난대요? 누가 다시 합친대요? 왜들 난리지?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가,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꺼지세요.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남편은 만나던 내연녀와 불륜 관계인 사실을 회사에 들키고 말았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웠던 남편은 일용직이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유부녀한테 뒤통수 맞은 남편 놈도 웃기지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던 그 여자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나 봅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끈질기게 연락해오며 제게 사랑을 갈구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받아주질 않으니 나중에는 돈 받은 거 토해내라며 악다구니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화해서 말하는 내용, 저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고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제 할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는 분의 소개로 맞선을 보기도 했고요. 상처가 많은 저를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잠시 대기업에 근무하던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버린 탓에 매달 대출이자만 200 가까이 되는데 직장에서 잘린 남편은 어렵사리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 이자를 메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럴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